네트워크 이렇게 만들어서 다단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 안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등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큼 안전한 기업이냐? 보면 미국의 BBB.ORG라는 기관이 있어요. 1912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비영리 기관이에요. 소비자 보호 기업 평가 기관이에요. 저곳에서 A 플러스부터 F까지, F 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요. 기업들을. 여기 나온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지는 코카콜라, 그리고 A사, 아메이 뭐 이천땡 그 회사도 A 플러스 받고 있어요. 근데 시크릿이 여기에서 A 플러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 해요. 비비에서 A 플러스를 받는다면 적어도 향후 100년간 기업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뜻할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1912년도에 만들어진 기관이죠. 100년이 넘은 기관이 그 안전성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크릿은 2005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진출 9년 동안 1조 이상의 매출을 돌파시킨 회사입니다. 근데 그 매출이요, 네트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60여 정도 되는 스킨케어 제품, 이 단일 품목만을 가지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600개가 넘는 그런 매장들 있죠.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이런 매장들에서 매장 판매로 일으킨 매출이 9년 동안 1조가 넘어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네트워크는 이런 게 아닌데요.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까요? 스킨케어를 생산할 때 이곳에서 나오는 광물질을 정제화해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스킨케어 제품이요. 근데 여기를 들여다봤더니 사해라는 곳이래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영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바다라고 불려요. 일반 해수보다 영도가 9배에서 10배 정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광물질, 이거요, 미네랄. 이 미네랄을 들여다봤더니 일반 해수와 그리고 사해에서 나오는 미네랄,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 사해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고농축으로 농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네랄을 통해서 사람들의 몸이 자연 치유되고 있고 사람들의 그런 질환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검증된 논문들, 그 논문도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보면 사회를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소개해요. KBS 다큐 프로그램인데 다큐세상 소금 저통으로 가치를 만든다 편이에요. 10월 중순 정도에 방영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 공중파예요. 이 사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시크릿의 창업주 아이작 벤처가지 회장님, 이 회장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 통해서. 근데 저는 다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걸 소개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존의 소비자 유통망 구축시켜서 그런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K2, 랑콤, 샤넬, 비오테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네트워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손들면 이상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봤다고 손들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역사가 국내 역사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흔히들 얘기하는 다단계라는 회사가 공중파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한 번도 진행되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역사 속에서. 네트워크 역사 속에서 그럴까요, 사장님?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최초입니다. 나온 적은 있어요, 공중파에. 뭐, 9시 뉴스나 추정 65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사건사고로 소개된 적은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소개된 적은 없다니까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들의 몸이 왜 자연치유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네랄, 그 고농축된 미네랄 성분 때문에 사람들의 몸이 이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피부 질환이랑 관절 질환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이곳을 찾은 건성 환자들 중에 89%, 그 중에서 41%는 호전 반응, 48%는 완치. 건성 환자들이요. 그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89%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스파를 즐기는 것만으로 몸이 개선되고 케어되고 그런 효과들이 일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보물입니다. 보물. 팩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그 광물질을 정제해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 제품을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인 차는 있습니다. 다만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시크릿을 보여줬어요. 매장들을 보여주고 공정 과정을 보여주고.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하던 광고는 이거였어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뭐 샤넬, SK2 그런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광고를 똑같이 진행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헐리우드 배우들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그 언론을 통해가지고 국내에서는요. 이런 공인들을 통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시크릿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L4N4H4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못해요. 왜요? 우리랑은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시크릿은 원래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는 아직도 매장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40여 개의 수백 개의 매장을 두고 백화점, 매장점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서 이런 전문 매장들을 보유한 채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매장에서 판매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가예요. 여성분들 많이 계세요. 샤넬, 라콤, 비오템, SK2, 뭐 에스티로더 이거 하면 뭐죠? 명품, 그죠? 근데 이 명품 위에 또 명품이 있어요. 어떤 거요? 세 글자. 그럼 많이 알아요. 시크릿 말고요. 이러면 다 짠 거 같잖아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세미나에 왔는데 세미나를 2번을 왔어요. 그 분이 하물며 등록도 했어.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두가 짜고 치는 거예요. 자기 한 명 속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짜고 사장님 한 명을 하려면 사장님이 한 몇천억 대의 자산가 정도는 돼줘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그러면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전 국민을 다 속이고 있는 거네. 그게 좀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시크릿 그래버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다 짜고 하는 줄 알아요. 네. 시슬리죠, 시슬리. 굉장히 고가인 그 명품 화장품. 명품 위에 또 명품 시슬리. 그 시슬리의 제품과 우리 제품과 거의 가격이 동급대예요. 굉장히 고가예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주 9년 만에 1조 이상의 매장 판매를 일으킨 회사라고요. 엄두가 나서 못 쓰죠. 많은 여성분들이 시슬리 제품을 쓰고 있다면 친구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커피숍에서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나 화장 좀 고칠 거야. 그럼 그냥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칠 거예요. 근데 내가 쓰고 있는 게 막 그런 거야. 미샤. 미샤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영, 뭐 이니스프리 막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거잖아. 잠깐 갔다 올게. 화장 고치려고 아니 화장실 가는 거야. 그럼 가방 왜 들고 가? 아 화장실 가는 거야 그냥. 화장실 가서 막 고치고 빨리 나와야지. 그 브랜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명품 위에 있는 또 명품. 근데 우리 시키지를 몰랐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해외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국내에 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국내에 지금 매장도 있어요. 제주도 중국 면세점에 입점돼서 면세가에 대해서 매장에서 판매 중이에요. 면세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원래 시크릿이 가지고 있던 가격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면세가. 근데 이게 네트워크로 확장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된 겁니다. 65종의 스킨케어 요것만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시장 진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국내 6년 차예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 두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잘 진행하다가 2011년도에 네트워크로 갑자기 확장시킨대요. 그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는데 그거 다단계잖아. 안 좋은 거잖아. 저 오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 이번에 저희 서울그룹 세미나가 있었어요. 알장 회장님 오셨거든요, 창업주가. 자기가 처음에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걸 얘기 들었을 때 피라미드 판매? 그건 범죄자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인지 저와 비슷한 기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기꾼들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이 이론을 알고 나서 이걸 진행하면 정말 큰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네. 허락만 해줄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요. 그래서 좀 바로 알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좀 뭔지 제대로 좀 알자고요. 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아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거리가 먼 거구나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에 의한 병폐를 내가 그냥 주워 듣고 나서 안 좋게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대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인대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관리비, 광고비, 샌드비 이런 재비용들을 없앤대요. 그래서 회사가 그 중간 유통비용과 이런 재비용들을 배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요?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팔아나겠대요. 그 회사 수익의 일부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재비용에 해당하는 광고 비용. 내가 대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 있으세요? 라고 처음 만난 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없대요. 근데 돈이 되지 않는 네트워킹은 평생 하고 있어요.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영화 보고 재밌으면 얘기했잖아요. 책 읽어보고 괜찮으면 얘기해줬고, 노래 듣고 괜찮으면 얘기해줬고, 어떤 그룹을 봤어, 아이돌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아이돌에 대해서 막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친구는 계속 물어보고, 예쁘냐? 남자한테 얘기하니까 예쁜 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광고해요. 근데 캐시백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되지 않는 네트워킹 평생을 하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사장님들 네트워크 인정하기 싫어. 다단계 같아서 그래도 싫어. 그러면 그 행위를 멈추셔야 돼요. 뭔가를 본인이 해보고 괜찮았다. 그걸 누군가에게 괜찮으니까 해봐라 라고 추천하고 조언해주는 걸 멈추셔야 된다고요. 다단계 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누군가한테 그걸 광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거래요. 전 처음에 이 두 줄을 이해했을 때 진짜 신비로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말 신세계를 본 것 같았거든요.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서 판단했던 게 이거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사업이니까 성공과 실패 두 가지밖에 없다. 근데 이걸 성공을 전제로 뒀을 때 성공을 시킨다면 수백억, 수천억짜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샤프리스 뷰니쉬악 스킨로션 그 생필품 바꿔 쓰는데 그거 좋다고 누군가에게 알려주면 그러면서 레고가 확장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번대요. 이마트에서 쇼핑하고 장 보고 적립금 쌓아주는 정도가 아니래요. 제가 얼마 전에 와이프랑 홈플러스를 갔어요. 16만 얼마를 받거든요, 장을. 근데 그 16만 얼마 중에 160원 적립해 주더라고요. 너무 큰 돈을 적립해 줘서 깜짝 놀랐어요. 160만 원 장 보면 한 1,600원 주겠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 얘기를 누가 했냐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실어놓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 처음에 이해했을 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막 알렸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유통방식 이거였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던 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생산자가 6,000원에 만들어낸 에센스. 그걸 총판에 2만원, 대리점으로 4만원, 소매점으로 7만원, 그리고 중간에 재비용들이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정보비, 인건비 등등등 다 포함된 거. 결국에 15만원 소비한다. 이거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모두 다 알고 있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사장님, 근데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 에스트로더예요. 에스트로더의 갈색병이라는 이 제품이요. 50ml짜리 에센스가요. 통관금이 6,300원입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얼마에 판매가 돼요? 15만 원 이상에 판매가 되고 있죠. 정확히 통관금액이요. 6,289원이래요. 근데 우린 이걸 15만 원에 사요. 좋다고 사죠. 계속.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에스트로더의 갈색병만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 생산 원가와 판매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에스트로더의 갈색병이 24배의 격차를 보이면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기사가 2012년도에 6년 전에 나온 겁니다. 언론 매체 다 보도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당시에 이 회사도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 하락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트로드 관계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우리는 기존에 소비자 유통망을 구축시켜놓고 모든 유통비용, 재비용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다.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인건비, 점포비,
거기에다가 브랜드 로열티, 뭐 연구개발, 기술 지원비 이런 모든 것들 재비용을 포함해서 15만 원이야 6천 원짜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장님? 없었다고요. 왜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 소비를 해요. 이 유통과정 전부 다 인정하고 유통비용, 재비용 우리가 다 떠안고 그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어때요? 요거 의심하거나 부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도 당연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 기사를 쓴 기자마저도 저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자도 소비자거든요. 기자도 똑같이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베티 사이즈 5,100원씩 주고 사 먹어요. 원가 50원에서 2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기자 그렇게 소비 안 해요. 저런 기사를 내놓고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베티 사이즈 얼마예요? 5,100원이요. 원가 50원에서 2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유통비용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재비용 다 포함해서 관리비, 광고, 샘플, 점검, 인건비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5,100원이에요? 알겠어요. 한 잔 주세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고요. 그리고 하물며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나 아까 미친놈 봤다고.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렇지가 않대요. 6,000원에 만들어진 에센스를 중간에 유통비용, 재비용 전부 다 배제시키고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대요. 근데 총판에 넘기던 정도의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총판에 넘기던 것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해주겠대요. 2만 원에 넘기던 걸 3만 원에 줬어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어때요? 승리했어요. 더 큰 이문을 남겼습니다. 소비자는요? 15만 원 주고 쓰던 그 에센스를 저곳에서 3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근데 만약 저 제품이 쓰레기 같죠? 그럼 300원도 아깝겠죠? 3만 원의 값어치를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는 써보지도 않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전성분이라는 게 전부 다 표시되잖아요. 이곳에 있던 에센스, 여기서 구입한 에센스, 전성분을 쓰기 전에 비교해봤더니 별반 다른 차이가 없어. 아니, 오히려 저곳에서 쓴 제품이 월등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만족도를 일으키고 제품을 사용했는데 제품명마저도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그랬더니 나로부터 누군가 이 사실을 믿어주고 등록하고 함께하고 그게 반복되면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레그가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제가 사업 집중하고 레드다이아몬드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2년 10개월이에요. 일단은 배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레드다이아몬드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액티브 출연했고요. 브론즈를 거쳐서 로열,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런 식으로 점점 한 치급 성취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2년 10개월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이 좀 더 쉬워지고 빨라져요. 왜요? 최초에 나 혼자였지만 바이너리라는 뜻 자체가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너리라는 뜻 자체가 이진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초에 시작했을 때 나로부터 출발해서 2, 4, 8, 16, 32, 64, 128, 256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나도 아름답겠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진행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보면 그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꾸준함을 가지고 반복을 지속하느냐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돼요. 보면 3만 원에 소비를 했으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렸더니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다단계인데 뭔가 있을 거야. 못 믿겠어. 안 좋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물어봐요. 본인이 기존에 하고 있는 유통 방식 이건 무슨 뭐 역단계예요 이거? 윗단계? 아랫단계? 역단계? 이거 다단계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유통 안에서 소비하는 모든 재원화 제품은요 사장님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볼게요. 6,000원에 만들어놨어요. 총판이나 단계 하나 넘어가는 거 어때요? 가격 불어나죠. 대리죠. 더 크게 불어나요? 소매점 넘어가는 거 어때요? 더 커요.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비예요 지금? 현재? 아니잖아요. 저 넘어가는 단계 배제되면 가격 다운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쇼루밍이요. 쇼루밍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수많은 쇼루머들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쇼루밍 현상이 이어진 지가 10년이 넘어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 중에 나는 쇼루밍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 계십니까? 손들면 이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업 설명하고 강의 진행하면서 이 쇼루밍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 사업 진행하면서 3년 지금 반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명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쇼루밍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요 모른대요. 처음 들어봤대요. 처음 들어봤는데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단지 전시실 역할만 하는 뜻의 나와 마케팅 신조어. 네. 근데 10년이 넘었다니까요.
이 쇼룸 현상이 지금 유통업계의 직업을 바꾸기 충분할 정도가 되었대요. 나 나이키 가서 운동화 살 거예요. 매장 문 열고 들어갔어요. 점원이 바깥에 반겨줘요. 점원 일이니까 그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가서 디자인 골라봤어요. 예쁜 거 찾아가지고 이거 275, 80, 85 갖다 주세요. 근데 그 점원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신발을 가져옵니다. 세 개 다 신어봤어요. 이 280이 잘 맞아요. 좋네. 그리고 제가 뭘 봐요? 가격 볼 거예요. 1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봤어요? 품번이요. 그리고 정말 뻔뻔하게 그 앞에서 그 품번을 검색해봤습니다. 점원이 보고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강의할 때 실제로 그걸 해봤다고요. 엄청 뻔뻔했어요. 민망하기도 했고요. 지켜보는데 검색을 해가지고 똑같은 상품을 검색했더니 최저가가 막 9만원, 10만원, 8만 몇천 원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 하려고. 이거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짝퉁이에요? 아니요 고객님, 진품 맞습니다. 그럼 이거 AS는 안 되나요? 아니요 고객님, 전국 어떤 매장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저만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터넷에 최저가를 검색해본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손들면 이상하겠죠? 미개인 취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손들면. 없다고요. 모두가 이 단계가 배제되는 소비를 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쇼룸 현상 하나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사장님.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쇼룸 현상이 왜 이어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 하나 때문에 이 쇼룸 현상이 이어졌고 10년 넘게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몰락해버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소득을 창출하던 그들이 온라인을 병행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요. 하물며 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산업혁명에까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매장의 존재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통의 방식을, 마케팅의 방식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근데 나만 몰랐어요. 왜? 다단계라고 안 좋다고 치부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유통의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인 동향과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 시장이 거기에 맞물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요. 5조 시장이 넘어요, 지금. 이 시장이. 1년 합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그 합법적인 회사들만 조사했을 때. 라면 많이 좋아하시죠? 농심, 오뚜기, 삼양, 팔뚝 이거 다 합쳐도요, 사장님. 라면 시장 1년 매출이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장 5조가 넘는다고요. 라면 아무리 사 먹고 이 라면 맛있다고 내 친구한테 얘기해줘서 그 친구가 그 라면 소비해도요, 농심은 저한테 캐시백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얘기했더니 저한테 캐시백 해주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요. 저는 지금 레드다이몬드 성취하고요. 지금 제가 한 달에 월 소득을 일으키는 게 약 2,500, 3,000 가까이 돼요. 약한 편이에요. 레드다이몬드 치고. 고만고만한 선이라는 거죠. 중간 정도? 완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엄청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레드다이몬드 직급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사장님, 월 5천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월 2천 이상을 못 버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들도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최소 이 플래닝 둘이 만들어줬다고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소비자 가격 그리고 면세 가격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2011년도에 네트워크 채널이 확장되면서 에이전트 회원가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 에이전트 회원가가 일반 백화점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보다 60% 정도 저렴합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그렇게 비싼 금액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누군가들에 비해 회원 등록해서 에이전트가 되면 60% 저렴하게 주겠대요. 그냥 이 내용이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 이 내용을 이해하고 매장에서 그렇게 비싸게 판매되는 건데 이렇게 싸게 준다고? 어차피 내가 이거 안 써도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샴푸에서 비누, 치약, 스킨, 로션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걸로 바꿔보면 어차피 명품이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장 가서 사면 굉장히 고가인데 회원등록하면 60%에 주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 쓰던 거보다 더 싸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구입을 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안 믿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최초 이 사업을 딱 알고 이해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고 한 달 동안 저하고 함께 사업하고 있는 부부사업자인 윤수민 사장님 둘이서 한 달 동안 200명 넘게 알렸어요.
200명 넘게 알렸는데 그 중에 8명 믿어주더라고요. 그 8명도요, 이 사업을 믿어준 게 아니라 그냥 최용진, 윤수민이라는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200명 넘게 알려줬는데 우리를 믿어준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족들은 처음에 안 믿었다니까요. 왜 그랬냐면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희 형님인데 저는 형님한테 안 알렸어요.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플랜에 대한 이해도도 잘 없었고 형님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살 터울인데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동석 있죠, 마동석. 약간 그런 필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는 말보다는 손, 네, 그런 게 먼저 앞서는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안 알렸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존 사장님들 신기한 거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 나는 분명히 한 명한테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한 명이 아주 친절하게 내 대신 이 사업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용진이 다단계에 미쳤어. 다단계에 빠졌어. 야, 용진이 병원에 연락하지 마. 만나자면 만나지 마. 이런 식으로요. 난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어디 근거도 없는 쓸데기 없는 얘기들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잃는 거죠. 용진이가 다단계에 미쳤다. 수천만 원을 썼다. 이러면서. 전화 오더라고요. 몰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희 개 한번 올라가? 한 30초 동안 욕을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유도 몰랐어요. 욕 먹다가 알았어요. 엄마가 얘기했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했죠. 잠깐 내 얘기 들어봐. 원래 집에서 샤프레이즈 비누시약 쓰고 있잖아. 스킨로션 쓰잖아. 애도 엄청 났어요. 4명이나 났어요. 저보다 4살 많거든요. 지금 43살이에요. 애들도 많고 제품도 많이 쓰고. 근데 원래 그렇게 돈 주고 사서 쓰는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대. 똑바로 알고나 얘기해. 그랬더니 또 쌍욕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을요, 시크릿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내통 몰랐다고 했잖아요. A사, N사, H사 뭔지도 몰랐어요.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타사에서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형이 한다는 소리가 다 똑같은 거. 말이나 그렇지 하고 나면 벌써 몇 천만 원 썼대네! 막 이러는 거예요. 한 쓰긴 썼어요. 처음에 이거 이해하고 서울에 이런 센터 없었어요, 사장님. 선릉에 조그맣게 하나 있었어요, 본사하고. 그래서 제가 강북 수유에다가 7천만 원, 저희 스폰서랑 같이 해갖고 7천만 원 넣어가지고 월 300씩 나가는 그거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수천만 원 쓴 거 맞죠? 커피숍에서 한 명, 2명 만나서 알릴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오히려 선릉에 있던 본사보다 더 좋게 만들었어요, 센터를. 원래 하던 일이 뜯고봉사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아닌데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 팀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일주일 만에 계약서 공사 완료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미쳤다고. 지금은 내 동생 최고래요. 지껏 코드 들어와 있는 것도 모자라서 형수과도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그래서 알았어요. 이 세상은 정말 결과지상주의자들이 많구나. 특히 엄마들은 정말 결과지상주의자 같아요. 지금은 뭐 우리 아들 최고래요. 요식업 뭐 필요 없대요. 그냥 이거 제품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냥 네트워크하는 게 아니라 스킨케어 사업. 제가 이 시크릿에서 뭐가 한 장이 임원처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막 친인척들한테 자꾸만 제품 얘기하고 제품 갖다 주라고 그러고 다 돈인데 나도 돈 주고 샀어요. 그래. 판매 안 하는데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다 똑같이 얘기해서 제가 타사를 만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대요. 우리 거 소비자가 얼마인데 회원가 얼마 60% 저렴하게 준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대요. 우리도 60% 저렴하게 준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상가 회원가예요. 태생 자체가 이거였죠. 태생 자체가 네트워크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정상가 회원가, 우리 소비자가 회원가. 우리 60% 저렴하게 준다니까 지들도 똑같대요. A사였어요. 7년 진행했대요. 에메랄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A사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7년 진행했고 에메랄드. 시크릿으로 따지면 플래티넘에서 루비 정도 돼요. 근데 7년 했는데 그만큼이래요. 그리고 제가 똑같다고 하는 얘기에 물어봤어요.
거기에 있는 글리스텐이라는 그 치약 정상가 15,000원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형 6,000원 정도에 준다면서요. 그래서 60, 70%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랑 똑같다? 사장님, 쉴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사가 지금 전 세계에 약 67개국이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7개국을 통틀어서 A사의 글리스텐을 정상가 15,000원에 구매해가는 바보 병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백 개의 매장을 둔 채 소비자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데 그 소비자가에 의해서 구매해가는 바보 병신이 널렸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보 병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보 병신이에요. 왜? 저기에서 소비하잖아요. 시크릿은 정확하게 뭘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 태생이 이거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 에스케이트, 랑콤, 뷰템, 에스티로도 그런 회사들처럼 똑같이 소비자 유통만 구축시켜서 소비자 판매를 하던 회사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2011년도에 네트워크 채널을 확장시켰습니다. 이게 그저 그런 흔한 다단계 회사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집중 안 하신 거고 안 들으신 거예요. 네트워크로 채널을 확장시켜서 소비자가보다 60% 저렴하게 주겠대요. 원래 쓰던 샴푸리스, 비누, 치약, 스킨, 로션 바꿨으면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대요.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만족했을 때 무언가를 느꼈을 때 내 주변 누구에게 원래 하던 그 광고를 하게 돼서 내 레그가 확장이 되면 그 광고료를 나에게 돌려주겠대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이론, 전 세계 네트워크 역사 70년 속에 이걸 구현해낸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태생이 이거였거든. 시크릿 현재도 이 두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그 채널, 거기에 60% 저렴한 채널. 근데 그 국가 오픈된 게 지금 8개국밖에 없어요, 사장님. 우리는 국가 오픈 이 40개국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들, 그리고 이 안에서 저는 탑10만 얘기해요, 탑10.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조, 전체 시장 5조 중에 탑10이 견인하는 게 3조 5천에서 8천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탑10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120여 개 업체들이 1조를 논아먹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탑10만 얘기해요. 근데 탑10 안에 있는 회사들 들여다봤습니다. 시크릿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수천 가지예요. 그 수천 가지의 종합 물류를 탑재해놓고 연매출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1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시크릿은요, 우리는 이거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 60여 종의 스킨케어 단일 품목 이것만을 가지고 그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업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10월 6일이었어요, 올해. 컨벤션을 통해서 우리 스킨케어, 이 코스메틱 쪽에 자사 제품군에 색조 포함한 약 20여 종의 신제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스킨케어잖아요. 더 추가되면 뭐해? 이게 중요해요. 아이온 플라워는 시크릿의 자사 브랜드예요. 시크릿이 만든 브랜드고 이걸 시크릿이 제조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외주를 줬어요. 보통 네트워크 신생업체들이 이런 기업들과 제휴를 대기업 특히 못 맺어요. 쉽게 신생업체들은 나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시크릿도 그래요. 대기업이랑 손을 잡은 건 아니에요.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기업 아니잖아요. 그거. 애경과 청정원이라는 데인데 아세요? 그럼 거기랑 제휴를 맺고 걔네들의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시크릿의 제품, 이 생필품군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이미 출시가 돼서 우리가 그걸 구매해서 소비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게 나왔어요. 시크릿 국내 6년차 건강기능식품이 없었다고요, 그동안. 근데 이거 출시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죠. 10월 6일날 출시가 됐으니까. 저 생필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뭔데? 건강식품이 뭘? 어때서?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엄청난 모터를 단 거라고 이제.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장님. 거기에다가 이게 하이퍼마켓이에요. 시크릿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제휴를 맺고 그들의 제품을 탑재시켰어요.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커피로 돈 벌 거다, 택시로 돈 벌 거다, 나 이거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들으면 이상해요.
없다고요. 아무도 그 생각 안 했어요. 저 시크릿 처음 시작했을 때 시크릿이 바통으로 돈 벌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스킨케어 회사니까. 시크릿이 꽃으로 돈 벌 거라 생각 안 해봤다니까요. 스킨케어 회사니까. 꽃 재배하는 사람 없어요. 바통 만드는 기술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카카오톡과 똑같은 걸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님. 근데 카카오톡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제휴를 맺고 우리가 무료로 문자를 쓰면서 거기서 그 제품들을 구매했을 때 캐시백 해주던가요? 아니 뭐 할인이라도 해주던가요? 아니죠. 근데 이건 이 제품 구매했을 때 BV를 잡아줘요. BV가 돈입니다.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입고 쓰고 먹는 모든 거에 BV를 만들게 돼요.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아, 그 다단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의 상식을 가지고, 본인의 지식을 가지고, 개인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걸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이 기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이 뭔가를 평가하고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분들은 진짜 당당하게 알리세요. 정말 미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는 그냥 빠르게 패스하세요, 사장님. 알리고 있는, 이 사업을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갑입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요. 이 안에서 수많은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기존 사장님도 정확하게 본인들 눈으로 보고 듣고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냥 일기 자영업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몰라요. 이미 구축은 다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확실하게 구축돼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교육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작년 공시 자료예요. 시크릿 업계 6위요. 업계 6위를 마크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게 작년 1위부터 20위까지거든요. 1위부터 20위까지인데 파란색이 다 건강식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위부터 5위까지 본인들 판매품 먹으래요. 100가지거든요. 이 중에서 49개가 건강식품입니다. 초록색이 생필품이에요. 5조 원가량 되는 그 매출 안에서 사장님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돼요. 스킨케어는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생필품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 스킨케어밖에 없었어요. 모조리 화장품. 13% 되는 그 작은 시장 안에서 우리는 단일 품목만으로 저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고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시크릿 3년 전에도 너네 선점이라고 하더니 4년 전에도 선점이라고 하더니 근데 지금 제 얘기 들으셨잖아요. 생필품, 건강식품 탑재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사장님. 이거 선점 아닙니까? 이게 팩트 아닙니까? 엄청난 기회에 지금 태풍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사이클에 비교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 진출 약 2년 만에 탑10 안에 진입을 하고요. 약 3년 만에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N사 있죠, 사장님. H사랑 96년도에 국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N사와 H사가 연매출 1,000억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이요. 각각 10년, 13년입니다. 2006년도 N사, 2009년도 H사. 연매출 1,000억 돌파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 걸렸어요. 엄청나게 빠른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고요, 우리. 거기다 돈 번 사람들, 회사만 커진 게 아니죠. 한번 봐볼게요. A사, 저기가 작년에도 1위에요. 약 1조 2천억 했습니다. 시크릿 6위, 1,540억이요. 1위를 한 1조 2천억, 1,540억, 약 8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돈을 번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고요? 많이. 저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자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공정위 자료입니다. 이게 기사로 나왔다고, 사장님. 1년 동안 억대 이상의 1억 이상의 연봉,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크릿에서 가장 많이 나왔대요. 이게 기사로 나온 거라고요. 그냥 팩트예요. 돈을 저렇게 큰 매출을 올리는 회사랑 1,540억 한 회사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연봉자가 나왔다. 왜 그럴까요? 마케팅 플랜 여사님 돈을 주는 그 방식, 보상 플랜이 완벽히 다릅니다.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 40개국이요. 유통승인 획득받고 정말 고가의 매장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이 중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나라들만이 더불어 지금 채널이 확장된 나라들이에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됐어요, 사장님. 확보한 국가만 40개국이요. 저 해외에 아는 사람들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저는 지금 미국, 그리고 독일, 호주, 일본, 베트남, 중국 6개국의 파트너가 있어요. 특히 베트남 쪽에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있고요. 거기에 블루다이아몬드 지급자까지 있어요. 그 블루다이아몬드 지급자 산하에 지금 5조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좌우 배치가 없죠. 3조, 2조. 근데 그분이 어머니예요, 60대. 보상 플랜 모르는 채 다이아몬드까지 가셨어요. 그냥 제품 좋다고. 그 얘기만 하시다가. 그리고 지금 블루다이아몬드예요. 베트남 뭐 5분 되면 그냥 크라운을 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을 저는 원래 알던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이 일으키는 매출을 저에게 100%다 공유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을 이해하게 되면 글로벌, 나는 해외 아는 사람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누군가는 알아요. 내 파트너가 알던, 내 스폰서가 알던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언니 일본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베트남에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뚫리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축에 나서고요. 저희가 했던 건 단순하게 시스템을 거기에 복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알아서 막 잘 돌아가요. 베트남 시장 구축하는데 2년 반 정도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2년 반의 노력 대비 엄청난 걸 올려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라고 사실. 보상 플랜이 정말 왜 남다른지가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보면 첫 번째 팀 커미션, 그리고 지급 매치 보너스, 그리고 지급 성취 보너스, 지급 유지 보너스, 그리고 FSB라는 퍼포먼스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번째가 왜 퍼포먼스 보너스냐면 내가 시크릿에 등록을 하고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에이전트가 돼서 등록 출자 포함해서 총 5주 안에 브론즈라는 첫 번째 지급을 달성하게 되면 저 FSB가 커미션이 더 지급이 돼요. 약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이 더 지급이 돼요. 근데 5주가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퍼포먼스라고요. 안 나와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20만 원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20만 원의 격차가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평균적인 그 값을 망각했던 거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소득 사장님 170에서 200 정도래요.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최저가 80만 원, 최고가 640 정도. 근데 그 평균값 안에서 20만 원이라는 그 격차는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만들더라고요. 패스트 브론즈가 된다면 약 5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약 30만 원 정도요. 그 20만 원의 격차가 너무 큰 걸 만들더라고요. 기존 사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연연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무조건 패스트 브론즈 돼야죠. 사장님 브론즈 가실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럼 패스트 브론즈, 눈 감았던 브론즈가 돼 있자고요. 당당하게 알리세요. 내가 느낀 그거 그대로 알리시면 돼요. 남의 거 하자고.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해요, 저는. 이제 이 안에서 4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최초의 시크릿이 보상 플랜 이걸 만들 때 오너가 요구했던 거예요. 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플랜 말고 다수가 공유하는 플랜. 단 그 다수 안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바닥에서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줘라. 이게 시크릿 다이렉트의 창업 인형입니다. 오너가 요구했던 게 정말 이거였어요. 타사처럼 100억 버너스타 플랜 한 명 만드는 거 말고 1억 버너스타 플랜 100명 만들 수 있는 거. 단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 리더가 바닥에서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플랜이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어요. 우리 에이전트 조건 최초의 워크팩을 구매하죠. 약 30여 종이 넘어가는 그 제품이요. 211만 원이요. 이걸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내가 정확히 에이전트 조건을 부여줬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봉인되는 BV와 CV가 각각 1000점과 900점이 발생합니다. 이 BV하고 CV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발생을 하고 공유가 되죠. 근데 내가 오늘 등록했어요. 내 하선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공유가 어디로 돼요? 업라인. 공유는 업라인으로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사업체 유지를 할 거예요. 4주 동안 60비 누려. 금액으로 한 사람은 약 14만원. 1년 진행하면 약 390만원 정도 들어가요. 1년 진행했을 때. 그 이상 금액이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제품이 더 좋아서 무언가를 더 구매한 거고, 그거 말고도 더 들어갔다. 그럼 내가 뭔가 바보짓을 한 거고요. 플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왜 이 안에서 배팅, 사재기가 발생할 수 없는지. 그걸 알고도 한다면 잘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분한테. 정말 이상한 분이 들어온 겁니다. 신기한 분이. 390만원으로 전세계 꼭대기의 기득권을 붙잡고 뭔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는 4주 합산 3주 2월. 죄송합니다. 갑자기. 4주 합산 3주 2월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강력한 거고, 이게. 4주 합산 1, 2, 3, 4주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보통 마감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급받아야 커미션 지급받겠죠. 그리고 플래시아웃 0, 다 사라져요. 보통의 영업조직 내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뭐예요? 4주 합산 3주 2월. 무슨 뜻이냐면요. 5주차가 되면요. 1주차가 제해지고 2, 3, 4주차를 엮어준다. 그래서 2, 3, 4주차를 이때까지 받았던 거, 그러니까 지급 성취에 대한 거예요. 이거. 지급 성취에 대한 거. 분명히 난 여기에서 브론즈, 로열, 실버, 골드까지 가서 이걸 다 받았어. 근데 내가 플래티넘이라는 걸 도전하는데 이걸 다 합산해 주게 돼요. 다 이걸 해서 지급했는데 이걸 또 합산해 주겠다는 거죠. 6주차가 돼서 내가 플래티넘을 성취했어요. 2주차가 배제되고 3, 4, 5, 6주차가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플래티넘에 의한 뭐예요? 지급 성취 보너스도 지급받겠죠. 이미 나는 1, 2, 3, 4주차에 브론즈, 로열, 실버, 골드까지 가서 다 받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이월시켜주면서 그대로 엮어주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4주 합산 3주 2월 제도는요. 1년 52번, 그러니까 52번의 승급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플래시아웃 시키지 않는다고요. 마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산을 한다. 매주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건 2월. 네, 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지급 성취 보너스는요, 말 그대로 지급 성취하면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브론즈 10만 5천원, 로열 50만원, 실버 100만원 쭉 내려가서 크라운 로열 10억까지. 다 합치면 15억 2천, 12만 5천원. 네, 이거예요. 정확하게. 성취하면 준다는 거죠. 최초 브론즈부터 골드까지 성취하면 1차에 100% 다 지급됩니다. 플래티넘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성취하면 2차에 나눠서 50%, 50% 이렇게 지급돼요. 블루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 로열까지는요. 3차에 나눠서 40%, 30%, 30%.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받았던 주급이요. 8,600 얼마예요. 어디 뭐 대기업 부장 연봉보다도 높아요. 근데 그게 매주 들어온다면 그렇게. 지급 성취 보너스 40% 6천만원,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커미션들 다 합쳐서 8,600 얼마. 근데 매주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려고 아득바득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매주 그렇게 들어온다면. 근데 매출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팀 커미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 8,600 얼마 받고 다음 주에 받았던 게 500 얼마예요. 매출에 의한 그런 커미션들이 지급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퍼포먼스 보너스가, 이 지급 성취 보너스가 뭉텅이고, 그래서 시크릿은 이 지급 성취 보너스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세요. 근데 여기 유지 조건이 있다? 없어요. 성취하면 성취한 순간 선지급됩니다. 저걸 얼마 동안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유지 조건 자체가 아예 없다. 성취하면 바로 지급된다. 지급 유지 보너스예요. 이건 월급 개념인데 방금 전에 유지 없다고 해놓고 바로 나오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월급 개념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초 브론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로열이라는 두 번째 지급을 성취한 그 순간부터 4주라는 시간을 카운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버, 로열, 실버 이러면 이 4주를 카운팅했을 때 이 안에서 가장 낮은 지급에 해당하는 유지 보너스 지급하겠다. 로열이 가장 낮은 지급이니까 로열에 대한 30만원 월급 개념으로 지급하고요. 근데 이런 회사가 있어요. 실버, 로열, 실버? 실버 유지 못했어. 안 줘. 이런 회사들 많아요. 그 안에서 또 무언가 배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제품을 더 배팅하던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 최소 조건에 맞춰진 지급을 유지했다라는 의미로 그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거죠. 다음 주가 됐어요. 5주차가. 근데 프로모션 기간이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최고 직급은 실버였는데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다이아몬드 4주차에 이제 완전 8주차에 팩이 한 개 모자른 거예요. 루비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루비 유지 보너스 얼마요? 140. 다이아몬드는요? 160. 그럼 루비에 의한 최소 직급을 인정해주고 140만 원의 월급 개념에 커미션을 더 지급한다.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해야지만 한다면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안에서 배팅이 일어날 수 있는 그것들을 최소화시켜놨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바보짓을 하는 누군가가 내 바이널이 나타난다면 잘해주면 된다고. 그 사람한테는 나중에 집 팔아오라고 하면 집도 팔아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 이해하고 저거 뭐 배팅해보겠다고 매주 마감하고 정산하고 막 이걸 두드린다 계산기를? 진짜 이상한 거죠. 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세 번째가 팀커미션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매출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팀커미션이 내가 원어팩을 구매했고 똑같이 오토시브 60피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들을 파생시켰어요. 그 파트너들과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광고하고 알려서 한쪽에는 35,000점, 한쪽은 12,400점이라는 볼륨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큰 쪽을 대실적, 작은 쪽 소실적, 대실적과 소실적을 2대1로 매칭시켜요. 단 이 소실적을요 500단위로 절산을 합니다. 근데 12,500점이 안 되니까 12,000점이에요. 대실적은요 2배, 2대1 매칭, 24,000점. 이건 회사가 처음하고 나는 저 12,000점에서 15%의 커미션 인정받을 거예요. 1점당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12,000점에 15%, 180만의 소득이 일어났어요. 받으니까 좋아요. 좋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별로 안 좋아. 왜? 남아있는 11,000점과 400점. 이게 사라진대요. 마감, 0, 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똑똑하잖아요. 100점만 더 있으면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때는 25만원. 제품은 좋으니까 내가 쓰다가 먹다가 바르던가 아니면 팔던가 배팅 하겠죠. 왜 똑똑한 사람이면 무조건 그걸 해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는 이 잔여 점수 다음 주로 누적하고 6월 시켜주겠대요. 언제까지요? 내가 소실적 기준으로 500단위 차감시켜서 커미션을 지급받기 전까지 평생을 무한으로 누적하고 6월 시켜주겠다. 회사가 편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배팅하지 마라. 싸지게 하지 마라. 바보짓 하지 마라.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이겁니다. 나로부터 2만 번째, 만 번째 파트너 들어왔다 가정해볼게요. 이들이 구축되면서 저 만 번째 파트너가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입했습니다. 워업팩 구매했고요. 오토십 유지했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1000비비가 912가 발생했어요. 근데 저한테까지 전부 다 이걸 지급하겠대요. 이게 돈인데 나와 이 만 번째 파트너 사이에는요 9,999명이 있어요. 근데 그 9,999명에게 저걸 모조리 지급하겠대요. 저한테까지만요. 저한테 사업 전달한 누군가 결국에 미국에 있는 일본 사업자 크리스 김에게까지 100% 다요. 그럼 소수가 독점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잖아요. 다수가 어떻게 가져가? 크리스 김 혼자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1억 번호 스타플레이가 아니라 1조 번호 스타플레이 한 명 만들게 생겼어요. 이러면.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고요. 아무리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바이너리가 확장이 돼도 한 주에 최대 2,500만 원 이상 못 가져간다. 가져갈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리밋을 제한선을 걸어뒀습니다. 우리 이걸 주극점이라고 불러요. 한 주에 2,500, 한 달에 1억이요. 100억 번호 스타플레이 한 명 만드는 거 말고 1억 번호 스타플레이 100명, 1000명, 만명, 10만 명 회사의 사명과 이념이 그대로 녹아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1위 하는 회사보다 1조를 넘게 하는 회사보다 1,540억 한 회사에서 지금 억대 연봉자가 더 많이 배출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최초 브론즈나 로열이라는 직업을 성취했을 때 내 1세대 파트너 2명의 20%, 실버 골드를 달성했을 때 2세대 4명의 10%, 플래티넘 루비 3세대 10%, 다이아몬드 이상인데 4세대까지 총 30명의 20에서 10%의 뭘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팀 커미션을 공유시켜 주겠대요. 저도 똑같이 사업 진행했어요. 이렇게 나로부터 2줄 피해갈 수 없는 이 2줄이요. 저도 직접 추천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친구들 저랑 같이 열심히 사업해서 모조리 직급을 성취했어요. 이들이 일으키는 팀 커미션의 20에서 10%를 제가 공유받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나오는 저 고등학교 친구 제가 저기에 있는데 제가 쟤를 못 피해가죠. 2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피해갈 수 있는 거였다면 얘가 안 하니까 이쪽으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저기다 뒀는데 못 피해가요. 2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다 안 돼도 됐대요.
세 번째 친구 루비가 되고 네 번째 친구 또 일하고 다섯 번째 친구 골드가 됐습니다. 이때 저 두 번째 친구 한 주에 500씩 벌고 있어요. 10%인 한 주에 100만 원이요. 한 달에 400, 1년에 5천이요.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져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저 친구한테 가지고 쓰고 다 내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돈 빌리는 것처럼. 나 믿어줘라. 같이 한번 성공해보자. 이러면서요. 근데 이런 상황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저걸 못 가져가. 그럼 이제 파내야 돼요. 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없애야 돼요. 정중하게 부탁하겠죠. 처음에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다시 정중하게. 그냥 좀 꺼져줘. 안 가요, 근데 쟤는. 계속 저게 노트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런 것 때문에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함께 성공하자, 온갖 얘기 다 하고, 뭐 성공할 수 있다, 좋다,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맙다, 난리 브루스를 치던 이런 상황 오니까 파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대요. 저 친구도 저기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모조리 거절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침이형까지 쌍욕을 했는데 얘는 제 마음 알아준 고마운 친구잖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 친구가 저기 있는 거죠. 가까운데. 그래서 그 고마운 친구 그냥 두래요. 파내지 말고. 노매치 시켜준다고. 직급을 성취한 이 친구를 내 1세대로 롤업 시켜준대요. 세 번째 친구를요, 2세대로. 네 번째 일하는 친구 또 노매치. 다섯 번째 친구 3세대 롤업. 이런 롤업의 기능을 통해서 회사가 편취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총 30명의 20에서 10%의 팀 커미션을 공유시켜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다이아몬드 유지할 때만요? 아니요. 내가 브론즈를 할지라도 내 하선의 2명의 파트너가 일으키는 그 직급자 2명이 일으키는 커미션이 있다면 그거의 20%를 공유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서 계속 오더십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블루거든요.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플랜이 조금 알아요. 나중에 펼치든지 어디 뭐 하겠죠. 제가 실수했던 게 그런 거죠. 저희 형이 쌍욕할 때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쌍욕한다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근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저기 어딘가에서.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지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냥 제품만 좀 쓰고 있거든요. 가족도 많고 제품 좋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오더십만 유지하고. 근데 여기에 있었다면 어차피 형인데 여기 우리 형이 있었고 얘가 주급점을 갖다 쳐볼게요. 우리 형이 이렇게 펼쳤어요. 브론즈가 됐어요. 한 주에 500만 원씩 가져가겠죠. 한 달에 2천이요. 근데 그걸 내 가족이 가져가는 것과 정말 고맙긴 하지만 저 친구가 가져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좋겠냐고요. 플랜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 봐야 돼요. 내가 이 사업에 확신이 있고 정말 제대로 한번 미쳐서 해보겠다 그 마음 드는 순간 무조건 가족입니다, 사장님. 처음부터 그 마음을 못 먹었던 거죠, 제가. 이게 시크릿의 마지막 플랜이에요.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기간 어때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25, 26, 27, 28, 29, 30, 31. 정확하게는 일주일하고 반. 지금 9시니까. 일주일 동안 사장님 정말 많은 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무언가를 막 진행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바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는 타이밍, 아니면 뭔가를 막 흐지부지 진행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일주일 남았어.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벼락치기라도 해보세요. 2018년도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세요. 해야 돼요. 브론즈를 100%의 힘을 써서 갈 수 있었던 걸 50%만 쓰면 갈 수 있는 플랜이에요. 로열부터 블루 다이아몬드까지를요, 100%의 힘을 써서 갈던 게 75%만 써도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목적에 소비의 목적이라도 성취해보세요. 그 작은 성취감이 사장님들 2019년도를 엄청난 모멘텀으로 이끌 겁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여기까지, 이 네트워크 시크릿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뭔지 아시죠? 매스, 그죠? 얘네가 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같이 나와서 바로 걸려요. 매스. 이거 얘가 쓰면 어떻게 되고 제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쓰면 사람 막 살고 얘가 쓰면 다 죽이고 이럴까요? 아니겠죠. 시크릿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안에서 지금 업계에서 얼만큼 극강의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아봤자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시크릿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랑 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그룹에서 누구와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장님.
아무리 좋은 도구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모조리 죽어요. 열람시는 많은 사람들이 살 겁니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키포인트가 어떤 그룹에서 누구와 하느냐입니다. 네. 우리는 탑 리더스 그룹이고요. 저는 이 탑 리더스 그룹 안에서 사업을 렌즈하는 데 수용신이었습니다.